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예외 처리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예외 클래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예외 처리를 어떠한 형태로 진행하는지 그 문법에 관련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예외 클래스들이 있어요. 가장 상위에는 지금 오른쪽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는 것처럼 throwable이라는 클래스가 존재하고요. 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는 exception 클래스 그리고 error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error와 exception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error라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종료되어야 할 수준에 예를 들어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개발자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 대표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에러라고 하고요. 예외는 저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건 예외 처리예요. 즉 exception을 핸들링하는 거예요. 어떤 코드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처리를 해라라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error와 이 exception 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우리는 이 exception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exception을 저희가 핸들링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exception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exception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checked exception과 언체크드 익셉션으로 나뉘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체크드 익셉션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강제합니다. 이 예외 처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코드 구문에 예외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해라라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unchecked excep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체크드 익셉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께서 어떤 체크드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 실제로 코드로 어떤 상황의 차이가 있는지,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이 코드를 구현하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직접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코드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문자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제로 상수로 리터럴로 초기화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스트링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널로 이 초기화를 한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sout해서 str.toString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 빨간 줄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컴파일이 되고 이상 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예외가 발생해요.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 익셉션의 종류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다 라는 예외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것은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해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는,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라는 건 컴파일이 이상 없이 패스가 되는 그런 예외이고요. 자, 다른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체크드 익셉션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IO 익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은 파일 IO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거나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쓰는 게 IO인데요. 이런 IO와 관련된 처리는 반드시 체크드 익셉션이에요. 해당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 체크드 익셉션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IO 익셉션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관련된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input stream 이라고 하고요. in이라고 한 다음에 system.in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표준 입력인데요. 키보드 입력을 지금 제가 이렇게 받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파일 IO를 진행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읽어올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in.read예요.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in.read를 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아래에 빨간 줄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자,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add exception to method signature라고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면 surround with try catch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기 위한 IO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아예 컴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되고요. 아래 보시면 unreported exception이라고 나와서 자바 IO exception 반드시 이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경우는 컴파일이 되고 실행되는 것까지 이상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IO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더니 컴파일 자체도 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코드로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 내용을 자, 예외 처리로 이렇게 묶어요. 예외 처리로 이렇게 묶습니다. 물론 이 try 블럭, catch 블럭이 의미하는 바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try catch 블럭으로 묶는 순간 에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컴파일이 되고 이상 없이 실행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의 차이예요. 좀 전에 제가 이 try catch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컴파일도 되지 않았다,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여기서 이게 실행이 됐다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어야 되는 게 맞죠. 좀 전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떴던 것처럼.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체크드 익셉션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컴파일 자체가 실행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예외들을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자바의 예외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예외 처리와 관련된 구문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ry, catch, 그리고 finally가 있고요. throws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ry, catch, 그리고 finally, throw, 그리고 throws라는 키워드들이 지금 try, catch, finally, throws라는 이 키워드들이 바로 예외 처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키워드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학습하시면 예외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은 다 이해를 하시는 건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먼저 try, catch 블럭이에요. 그 구문을 이해하시는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코드들 중에서 이 코드 실행문 중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그 구문을 try 블록으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의미는
이 try 블럭 안에 작성된 코드는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코드인 거예요.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캐치 블럭이 들어갑니다. 즉 try와 catch는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try만 나온다거나 catch만 나오지 않고 try, catch는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이 catch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자, 만약에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구문이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코드들은 수행하지 않고요. 캐치 블럭으로 점프합니다. 즉, 캐치 블럭에서는 예외가 발생했다면 무엇을 하여라 라는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 블럭 안에는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코드,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가 try 블럭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는 캐치 블럭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캐치 블럭 안에는 이 소괄호가 있는데요. 마치 메소드의 전달 인자처럼 소괄호가 있는데, 이 소괄호에는 어떤 예외인지 예외의 종류, 즉 만약에 null point exception이다 그러면 null point exception, 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발생한다면 array index out of exception 예외 클래스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예외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null point exception이라면, 자, 뭐 어떤 코드에서 어떤 클래스에서 어떤 이 참조가 없었다라는 메시지라든지, 이 배열의 인덱스를 잘못 참조해서 배열이 5개밖에 없는데 뭐 6번째 인덱스에 접근하려고 했다라든지 했을 때 몇 번 인덱스를 참고했는지, 만약에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려고 했는데 어떤 파일을 읽어오지 못했는지와 같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예외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런 정보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클래스의 구조들 중에서 이 예외 클래스들을 통해서 그 안에 예외 정보가 담겨서, 자, 이 캐치 블럭으로 오면서 여기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try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예외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null point exception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예외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로 담겨서 올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어떤 예외인지 null point exception이라면 null point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try 블럭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고 JVM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에 대한 정보를 exception 클래스 안에 담아서 캐치 블럭에 던져주는 거예요. 마치 메소드 파라미터로 전달 인자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캐치 블럭에 어떤 예외로 받을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캐치 블럭의 옆에 있는 소괄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try 블럭은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코드, 캐치 블럭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하여라 라는 코드들이 들어가는 그 블럭의 내용입니다. 이 캐치 블럭은요, 이 여러 개로 나누어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ry 블럭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어떤 코드에서는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SQL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코드 내에서 여러 종류의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따로 우리가 캐치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는 캐치를 이렇게 중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IO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해당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 캐치 블럭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물론 이
자바 7 버전부터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캐치 블럭 하나에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든 이렇게 작성하든 큰 상관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캐치 블럭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finally 블럭입니다. 자,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try 블럭이 있고요.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캐치가 코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다가 자, 이 세 번째 라인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라인이 수행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이 순간에 바로 캐치 블록으로 넘어가고요. 캐치에서 예외 처리와 관련된 코드가 수행된 다음에 끝나요. 그러면 이 트라이 블럭 안에 있던 그 밑에 예외가 발생하는 그 코드 이후에 이 코드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그 이후의 코드들은 실행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이후의 코드들 중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그런 코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반납한다라든지 하는 코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수행되는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막 읽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예외가 읽다가 어떤 예외가 발생해서 캐치 블럭을 가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 파일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파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픈했으면 이 오픈한 파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하기 때문에 이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을 닫아줘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리소스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드들이 수행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처리들,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코드가 있다면 캐치 블럭 다음에 finally라고 해서 finally 블럭에 이런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해도 캐치 블럭을 거쳐서 finally가 실행이 되고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트라이 블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finally 수행되고 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든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코드가 있다면 finally 블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외 처리 방법이에요. try 블럭, catch 블럭, 그리고 finally 블럭, 이 세 가지를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기존에 제공되는 이 예외 처리 클래스 말고 저희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사용자 정의 익셉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